안녕하세요. 저는 오라클 마이스큐엘 팀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혜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은 쿠버네티스를 위한 MySQL 오퍼레이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MySQL 오퍼레이터는 사실 기존의 MySQL 팀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했지만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오픈소스 제품으로 릴리즈를 하게 되었고요. 현재까지 GA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해드리면서 사용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좋은 피드백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고요. MySQL의 선택 옵션으로부터 쿠버네티스의 기본 개념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InnoDB 클러스터에 대한 소개, 그리고 본격적으로 MySQL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 마지막에 간단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SQL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버전과 오라클에서 기술 지원이 가능한 상용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버전을 떠나서 MySQL을 어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환경은 온프로미스 환경과 이제 가상화 환경이고요. 대부분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레플리케이션이나 InnoDB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복제를 구성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이종화를 구성할 수 있는데 단점은 자동 페일오버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MySQL 팀에서 이제 새로 개발된 통합 HA 솔루션이 InnoDB 클러스터이고요.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권장해드리는 MySQL HA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온프라미스에서 혹은 가상화 환경에서 InnoDB 클러스터를 사용하신다면 자체적으로 MySQL을 설치하고 InnoDB 클러스터를 구성해야 하고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관리형 서비스가 아니죠.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 전부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보편적으로 사용됨에 따라서 MySQL도 관리형 서비스인 파스 서비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MySQL 커뮤니티 버전 기반의 아마존의 RDS나 구글 클라우드 SQL 등이 대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오라클 OCI에서도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기반으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클라우드 파스 형태로 사용하는 특징은 프로비저닝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설정이라든지 패치 업그레이드나 백업이라든지 복구 이런 운영 작업들이 모두 OCI 콘솔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ySQL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쿠버네티스 환경이 있어요. 이제 컨테이너라이제이션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데 모두 쿠버네티스 환경이 기반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MySQL을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컨테이너로 실행하면 컨테이너에서 제공되는 자동화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들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끌고 와서 자동적으로 배포해 주거나 이 서버를 확장할 때 이런 부분을 쿠버네티스의 자동 관리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InnoDB 클러스터를 쿠버네티스 환경에 사용한다면 데이터베이스 레이어에 대한 자동 페일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쿠버네티스 사용자들이 좀 더 InnoDB 클러스터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개발된 게 MySQL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처럼 완전한 관리형 서비스는 아니지만 좀 더 자동화가 이루어진 대부분 관리형 서비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ySQL 오퍼레이터라면 주로 두 번째 케이스를 얘기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자면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일종의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하거나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한 모든 호스트의 물리적인 자원을 관리하고 자동 배포나 스케일링, 네트워크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오픈소스 기반이고 주로 컨테이너 환경의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오퍼레이터라면 쿠버네티스에서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API를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MySQL 오퍼레이터가 바로 InnoDB 클러스터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사용자에게 제공된 API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쿠버네티스 사용자에 대해서는 MySQL과 InnoDB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터 같이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벤더사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터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MySQL 오퍼레이터의 주요 기능은 InnoDB 클러스터에 대한 배포, 설정, 셀프 힐링, 백업과 복구,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에 없는 사용자 정의된 자원을 생성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련되는 쿠버네티스의 몇 가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파드라고 하는 애가 쿠버네티스에서 관리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팟 위에 실행이 되고 쿠버네티스에서 팟에 대한 설정을 통해서 어떤 컨테이너를 몇 개로 실행할지 결정하고 팟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컨테이너가 당연히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팟 하나에 여러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팟 하나에 주요 컨테이너 하나가 실행이 되고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 주요 컨테이너 대해서 보조적인 작업이거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사이드카 컨테이너를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드카 컨테이너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디플로이먼트와 리플리카 셋은 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관련된 설정이거나 정의인데요. 혹은 쿠버네티스에서 자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이제 와스 서버라고 치면은 몇 개의 와스 서버를 올리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 유저 수에 따라서 와스를 여러 대 올릴 수 있죠. 그래서 팟도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개 팟을 동시에 배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팟을 하나의 리플리카 셋으로 묶어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쿠버네티스에서는 항상 이 현재 실행되는 상태와 설정된 상태를 비교하게 돼요. 만일 어떤 팟에 문제가 생겨서 죽어버리면 쿠버네티스에서 바로 새로운 하나의 팟을 더 띄워서 반드시 이런 설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 디플로이먼트나 리플리카 셋 정의에 따라서 완전히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이
리플리카셋에 의해서 만들어진 팟 그룹은 랜덤 아이디로 생성이 되고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임의로 대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팟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을 스테이트리스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인데요. 이제 당연히 리플리카 셋으로 많이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스테이트풀 셋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리플리카 셋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여러 팟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죠.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데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설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제 여러 개 팟들은 레플리카셋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랜덤으로 아이디가 따져요. 각각 팟에 대해서. 그래서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고 팟이 생성이 되고 팟을 띄우는데도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시작이 되고요. 각각 다른 역할과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대체할 수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특정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테이트풀 셋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쿠버네티스 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레플리카 셋이나 스테이트풀 셋과 연결할 때 접속 인터페이스를 생성해 주는 게 이제 서비스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IP 주소를 할당해 주거나 포트 매핑 처리 이런 부분, 특히 옵션에 따라서 이제 연결에 대한 로드 밸런싱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해드린 쿠버네티스의 이제 기본 개념들과 MySQL을 결합해서 보면 이제 지금 보여진 이 그림과 같이 되는데요. 보시면 MySQL 컨테이너는 이제 설정된 도커 이미지로 팟에 실행이 되고요. 이 여러 개의 팟은 리플리카 셋에 의해서 묶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저장 영역을 컨테이너 로컬 영역이 아닌 이제 외부 스토리지에 마운팅을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부분이 퍼시스턴트 볼륨과 그것을 청구하고 각각의 팟과 연결시켜주는 퍼시스턴트 볼륨 클램 설정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 MySQL 서버 그룹을 스테이트풀 셋으로 관리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스테이트풀 셋으로 묶어진 팟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퍼시스턴트 볼륨과 퍼시스턴트 볼륨 클램이 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ySQL 오퍼레이터는 말씀드렸지만 쿠버네티스에서 InnoDB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InnoDB 클러스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nnoDB 클러스터는 이제 미니멈으로 3개의 MySQL 서버로 그룹으로 구성하고요. 그룹 멤버십 관리나 장애 처리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에서 이제 한 멤버가 프라이머리를 담당하고 리드 라이트를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세컨더리 서버로 리드 올리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에서 발생된 라이트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이제 머저리티를 가진 그룹 합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커밋하기 때문에 커밋 시점의 복제는 즉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대다수 합의를 통한 커밋 부분이 기존 리플리케이션과 가장 다른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슬레이브가 접속을 해서 복제해오는 형태이고 그룹 복제의 장점은
커밋 시점에 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빠르게 즉시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지고 데이터 복제가 커밋 단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로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장해 주고요. 추가로 이제 멀티 프라이머리 모드에서는 데이터가 이제 충돌되는지 여부도 이 그룹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주고 충돌을 이제 롤백 시키는 이런 작업까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 복제는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멤버십 관리나 그리고 페일오버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그럼 애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이제 어떤 서버가 프라이머리인지 세컨더리인지 알 수 있냐면 중간에 MySQL 라우터를 통해서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룹 구성의 메타데이터를 MySQL 라우터에 업데이트 해주고요. 그리고 MySQL 라우터에 접속할 때는 리드 라이트 포트와 리드 온리 포트로 나눠서 접속하기만 하면 MySQL 라우터에서 알아서 정확한 서버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MySQL 쉘을 통해서 이 전반적인 InnoDB 클러스터에 대해서 배포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nnoDB 클러스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동 페일오버를 제공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리드 라이트를 담당하는 프라이머리가 장애가 발생되면 그룹 구성 내부에서 이 서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통신이 안 되고 이제 대다수 서버가 통신이 안 되는 서버가 판단이 되면은 바로 이런 합의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감지하고 장애로 판단이 되면 즉시 멤버에서 삭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나머지 세컨더리 멤버 중에서 새로운 프라이머리로 프로모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동기화가 완료된 후에 새로운 프라이머리가 온라인이 되고 온라인된 즉시 MySQL 라우터에 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페일오버 과정이 초단위 이내로 완성이 되고요. 따라서 MySQL 라우터에서는 최신 그룹 복제 구성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라이트를 새로운 프라이머리로 라우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측에서는 완전 투명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어떤 변경 사항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멤버 추가와 복구도 자동으로 완성해 주는데요. 장애가 발생된 서버가 복구되면 이제 복구되거나 리스타트를 하면 혹은 네트워크 장애가 회복되면 메타데이터 설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룹에 다시 추가가 되고요. 데이터 동기화가 완료되면 새로운 세컨더리 서버로 그룹에 다시 온라인 상태로 조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리드 부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컨더리 서버를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 MySQL 쉘에서 이 add instance 명령어로 이제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추가 과정은 내장된 클론 기능으로 데이터 스냅샷을 가지고 멤버 프로비저닝을 하고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모드에서 데이터를 이제 따라잡고 동기화 작업이 처리가 되고요. 그 시간 동안은 절대 리드 부하를 처리할 수 없게끔 블로킹 되어 있고요. 완전히 동기화된 상태에서만 온라인으로 변경을 해주고 리드 부하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InnoDB 클러스터는 이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자동화를 구현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이 모든 복잡도를 내부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소개해드린 쿠버네티스 개념과 InnoDB 클러스터를 결합했을 때 모습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그룹 복제를 이룬 MySQL 컨테이너가 각각의 팟에서 실행이 되고요. 바로 노란 박스이고
이런 팟들이 stateful set으로 묶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아랫부분에 연한 녹색 박스안이 이제 stateful set으로 묶어진 상태를 표시하고 있고요. MySQL 라우터 컨테이너는 stateless한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리플리카셋에 의해서 묶어진 팟에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MySQL 서버로 연결을 담당하는 서비스,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겠고, 그다음에 앱 서버에서 MySQL 라우터에 대한 접속을 담당하는 라우터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쿠버네티스에서 이 서비스의 로드 밸런싱 옵션을 사용하면 보시다시피 라우터 0번이 죽었을 때 자동으로 이제 라우터 1번으로 접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MySQL 라우터에 대한 HA가 구현이 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스토리지 부분을 설명해 드리자면, 왜냐면 이제 MySQL을 사용할 때 이제 데이터 디렉토리가 있고 이제 백업 디렉토리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데이터 디렉토리의 로컬 디렉토리를 외부 스토리지에 마운팅한 부분과 그다음에 백업 스토리지 별도로 외부 스토리지에 마운팅한 상태로 지금 나타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개념들을 이제 실제적인 쿠버네티스의 염 파일과 매핑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이 부분은 MySQL 서버를 이제 stateful set으로 묶어주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제일 위에 kind 옵션의 stateful set으로 정리해주면은 리플리카 셋 개수에 따라서 MySQL 서버 인스턴스가 혹은 서버 팟이 생성이 되고요. 이 팟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를 컨테이너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볼륨 마운트 부분에는 이 로컬 디렉토리, 데이터 디렉토리를 외부의 MySQL 퍼시스턴트 스토리지와 마운팅한 부분에 대한 설정이에요. 이렇게 MySQL 서버 3개를 하나의 stateful set으로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라우터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stateless한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kind의 리플리카 셋으로 정리된 상태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라우터 2대에 이제 사용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스토리지 영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볼륨 부분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InnoDB 클러스터를 이제 쿠버네티스의 개념으로 충분히 수동으로 관리를 하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쿠버네티스 사용자에게 더 쉽게 관리되도록 MySQL 오퍼레이터를 제공한 부분인데요. MySQL 오퍼레이터에서 어떤 부분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 오퍼레이터는 MySQL 서버 그리고 MySQL 라우터를 포함해서 InnoDB 클러스터에 대한 자동 배포와 설정을 관리해 주고요.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의 셀프 힐링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게 하고, 데이터베이스 운영적인 기능을 이제 싱글 커맨드로 구현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게 가장 주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컨테이너 이미지도 공식 커뮤니티 버전과 오라클에서 지원이 가능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2가지 이미지로 제공할 것이고요. 더 복잡한 이제 롤링 업그레이드나 설정 관리, 그리고 클론을 통한 프로비저닝, 그리고 이 컨테이너 저장소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제공할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InnoDB 클러스터를 쿠버네티스에서 활용하는 풀 라이프 사이클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베타 버전에서
프리-GA 버전으로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제 프리-GA 버전이라면 GA 버전 바로 직전 버전이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릴리즈 버전은 GA 버전 릴리즈 될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은 MySQL 오퍼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InnoDB 클러스터를 배포할 경우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대부분은 동일하고요. 보시면 이제 그룹 복제를 구성한 MySQL 팟은 역시 스테이트 프로세스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MySQL 0번, 1번, 2번 서버가 각각의 팟과 함께 이제 스테이트 프로세스로 묶어지고요.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제 MySQL 오퍼레이터에서 사이드카 오퍼레이터 에이전트를 추가로 해당 팟의 사이드카로 실행이 되게끔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드카의 역할은 이 InnoDB 클러스터 구성에 대해서 이제 관리 작업을 수행하고요. MySQL이 실행되는 팟들이 그룹 복제를 구성해 주는데 이제 필요한 관리 커맨드랑 그다음에 이 완전히 이 레디된 상태에서 그룹 복제에 조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MySQL 라우터도 역시 리플리카 셋으로 만들어주고요. 서비스를 이제 MySQL 서버에 대한 연결을 담당하는 서비스 하나랑 그다음에 MySQL 라우터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속할 수 있게끔 MySQL 라우터 서비스 2개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MySQL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배포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현재 오라클에서 MySQL 서버와 MySQL 라우터의 공식 이미지 모두 제공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도커 허브에서 제공이 되고 상용 버전은 이제 3군데서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는 오라클 공식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고 eDelivery.com에서 트라이얼 버전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이미 엔터프라이즈 고객인 경우에는 support.oracle.com에서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기능이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기능 버전에서 제공되는 강화된 보안 기능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툴이 포함되어 있고요. 백업 툴과 모니터링 툴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라클로부터의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포퓰러한 버전이 사용되고 있는데 K3S 같은 경우에는 렌처에서 배포된 더 심플한 버전이고 그다음에 로컬 호스트에서 테스트용으로 대부분 미니 큐브로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OCI에서도 오라클 컨테이너 엔진 4 쿠버네티스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MySQL 오퍼레이터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쿠버네티스 환경이라면 모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연 파일과 이제 커맨드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CI에서 이제 OK 서비스를 언급해 드렸는데 이제 오라클 쿠버네티스 엔진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와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서비스도 다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가져갔을 때 요구되는 여러 가지 데브옵스 관련된 툴인 자원 관리라든지 자원 관리 서비스라든지 API 게이트웨이, 펑션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OCI 자체에서 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로깅, 노티피케이션, 스트리밍, 그리고 이벤트 이런 관리 서비스도 OCI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클라우드가 발전됨에 따라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가 요즘 들어 굉장히 유행어로 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된 아키텍처이긴 하지만 실제 조사에 따르면 유행어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보급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MySQL은 이런 추세에 힘입어 MySQL 오퍼레이터로 더 나은 MySQL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OK뿐만 아니라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엔진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이제 MySQL 오퍼레이터로 MySQL 컨테이너 이미지로 배포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CI 위에 있는 말씀드린 완전 관리형 서비스 MDS의 엔드 포인트와 서비스를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MDS는 이제 소개해 드렸듯이 오라클에서 제공된 MySQL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고요. 엔터프라이즈 버전 기반이고, 그다음에 현재 MDS 자체에서 액체 옵션과 그다음에 고성능 분석 엔진인 힛웨이브 옵션을 포함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에서 이 서비스를 MySQL MDS의 엔드포인트와 묶어서 사용하는 형태, 즉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외부의 OCI 서비스와 통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서비스 브로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MySQL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GitHub 슬러시 MySQL 슬러시 MySQL 오퍼레이터에서 이제 가이드가 나와 있고요. 우선 설치 부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두 가지 염 파일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리소스를 정의하는 파일이고요. 그래서 MySQL 오퍼레이터로 InnoDB 클러스터를 관리했을 때 사용되는 쿠버네티스의 새로운 자원을 정의해주는 파일이랑 그다음에 실제로 MySQL 오퍼레이터 팟이 실행되는 부분 그것을 생성해주는 거를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플라이 하고 나면은 만들어진 MySQL 오퍼레이터 팟이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InnoDB 클러스터 생성하기 전에 시크릿을 먼저 생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MySQL InnoDB 클러스터에 사용될 MySQL 서버 계정에 대한 설정 부분이에요. 그래서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서는 계정에 대한 부분을 시크릿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my password라는 시크릿을 생성해 주고 따라서 my 클러스터 염 파일에 보시면 kind 부분에 InnoDB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MySQL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쿠버네티스에서 관리되는 자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MySQL 오퍼레이터를 설치하고 나면 InnoDB 클러스터라는 kind를 사용하시면서 이 시크릿 네임을 아까 생성된 my password로 지금 넣어준 거죠. 그러면 보시면 인스턴스 개수에 따라서 MySQL 서버가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고 팟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라우터 인스턴스 2개를 만들어주고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세 개의 MySQL 서버 인스턴스는 당연히 stateful set으로 묶어지고요. MySQL 라우터에 대해서는 replica set으로 묶어지는 부분은 MySQL 라우터로 실행되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MySQL 서버 그룹에 대한 접속을 위한 마이클러스터라는 서비스와 MySQL 라우터 서비스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kubectl apply -f mycluster yum 파일 이 싱글 커맨드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MySQL 오퍼레이터를 사용 안 하는 것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이 작업을 간소한 셈이죠. 그리고 InnoDB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면은 이 watch 커맨드로 실행된 전체 프로세스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get 서비스를 통해서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각각의 MySQL 서버에 마운팅된 이 볼륨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만들어진 InnoDB 클러스터에 대한 접속을 위해서는 이제 포트 포워딩 커맨드로 실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MySQL 라우터에 대한 로드 밸런싱 옵션을 다음 커맨드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InnoDB 클러스터 그룹 구성을 확장하는데도 굉장히 심플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즉 MySQL 클러스터 연 파일의 인스턴스 정의에 지금 기존에 3개였던 거를 5개로 변경을 하고 이 클러스터에 대해서 edit 명령어로 실행하기만 하면은 다운타임 없이 이 그룹 멤버 구성을 3대로부터 5대로 확장이 됩니다. 이 전체적인 작업은 아까 설명드린 그 MySQL 팟 위에 사이드카의 에이전트 역할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MySQL 서버 버전 정보에 이제 최신 버전으로 변경을 해서 에딧하면 바로 롤링 업그레이드 하는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이제 풀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이제 크레이트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InnoDB 클러스터에 관련된 자원을 삭제하는 부분도 이제 싱글 커맨드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데모 부분에 백업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백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 뭐냐면 사전에 이 백업 관련된 퍼스턴티 볼륨과 PVC를 미리 생성해 주고요. 그다음에 MySQL InnoDB 클러스터의 백업 프로파일에 덤프 인스턴스 프로파일 PVC라고 하면은 이 백업 위치를 관련된 퍼시스턴트 볼륨에 백업할 것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OCI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백업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데모 파일을 보시면 OCI 크레덴셜을 만들어 주고요. 이 목적은 OCI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백업하기 위해서 사용될 OCI 크레덴셜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InnoDB 클러스터의 백업 프로파일에 별도의 덤프 인스턴스 프로파일 OCI라고 설정해 주면은 이 백업 작업은 OCI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자동적으로 백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업을 실행하실 때는 각각의 이제 백업 관련된 연 파일을 통해서 백업을 실행하고요.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이제 정의된 새로운 리소스죠. 그래서 MySQL 백업 리소스를 kind에 설정해 주고요. 백업하려는 클러스터명과 백업 프로파일을 각각 매핑해서 설정해 주면은 지금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PVC에 백업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측 같은 경우에는 백업 프로파일 네임이 OCI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할 때는
자동적으로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백업 됩니다. 이제 이처럼 이제 MySQL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사용하시면 쿠버네티스에서 대규모 팟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팟의 컨테이너 런타임에서 장애 컨테이너에 대한 자동 재시작을 지원하고요. 쿠버네티스의 장애 팟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재시작을 해주죠. 예를 들면 stateful set에 의해서 개수가 이제 설정된 개수만큼 팟이 없으면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팟을 띄워주는 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기능을 활용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제 호스트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노드 위에 있는 파트를 다른 이제 호스트 노드로 이동해주는 작업도 쿠버네티스에서 제공을 해주죠. 그 외에 이제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통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레이어에 로스 없는 자동 페일오버나 탄력적인 확장성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룹의 이제 네트워크 파티션에 대한 자동 핸들링 이런 부분은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통해서 관리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MySQL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싱글 코맨드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굉장히 작업을 간소화하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데모 부분인데요. 데모 환경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제 OCI의 OK 환경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디폴트로 이제 컴퓨트 노드 세대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을 만들어주고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가이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제 데모를 실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이제 OCI 콘솔 창이고요. 가장 먼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버켓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뒤에서 백업하는 부분을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백업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쿠버네티스 노드를 확인하자면 아까 보여드린 이제 세대 컴퓨트 노드로 구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디폴트로 네임스페이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지만 MySQL 오퍼레이터가 이미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MySQL 오퍼레이터의 네임스페이스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MySQL 오퍼레이터 네임스페이스의 팟을 확인해 보시면 MySQL 오퍼레이터 팟이 이미 실행된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호스트 파일을 보시면 이 IP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위해서 MySQL 다시 클러스터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새로 만들었고 보시면 이 쿠버네티스 디렉토리에 필요한 염 파일이 이미 다 지금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생성된 네임스페이스를 확인하시면 MySQL 다시 클러스터가 확인이 되고요. 이 새로운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만들 때 다 이 MySQL 다시 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를 활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을 먼저 만들고 mypassword라는 시크릿을 만들고요. 내용을 보시면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 루트로 이제 시크릿을 하나 만들었고 보시면 mypassword 시크릿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OCI 샘플 시크릿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백업할 때 OCI 크레덴셜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이제 MySQL 다시 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에 만들어주고 보시면은 이미 2개가 추가된 상태, 시크릿 2개가 이미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백업 볼륨을 백업 위치를, 그러니까 백업 프로파일 혹은 마운팅한 부분이 이제 백업 퍼시스턴트 볼륨 염 파일이에요. 보시면은 로컬의 템프 백업 dir을 이 백업 볼륨 클램 1으로 매핑한 상태를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플라이 하면은 이제 2개가 생성되죠. 백업 볼륨과 백업 볼륨 클램 2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MySQL 클러스터 염 파일 내용인데요. 이 kind 부분에 InnoDB 클러스터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인스턴스는 3대 그리고 라우터 인스턴스는 1대로 지금 InnoDB 클러스터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백업 프로파일 보시면 아까 만들어진 백업 볼륨 클램 1으로 백업 프로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염 파일을 어플라이 하기 전에 이 PBC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이 MySQL 클러스터 염 파일을 어플라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MySQL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요. 이 클러스터 만들어지는 스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MySQL 팟이 각각 이니셜 단계, 그다음에 온라인 상태를 거쳐서 각각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InnoDB 클러스터가 구성이 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 1대랑 MySQL 서버 3대가 이미 러닝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서비스 2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MySQL 인스턴스에 대한 서비스와 MySQL 라우터에 대한 서비스 2개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InnoDB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PVC를 확인하시면 각각 MySQL 팟명과 아이디와 연관성 있는 PVC가 3개 각각 만들어지죠. 그래서 각각 MySQL 서버에 마운팅된 스토리지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MySQL 0번 서버로 지금 MySQL 0번 서버로 접속을 하고 클러스터 상태, 그룹 복제를 구성된 클러스터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0번 서버가 리드 라이트 서버로 프라이머리 서버로 지금 추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2개는 리드 온리의 세컨더리 서버로 그룹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팟을 확인하면은 0번, 1번, 2번 팟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MySQL 라우터로 접속을 할 예정이죠. 지금 보시면 MySQL 라우터 팟에 접속을 해서 라우터의 6446 리드 라이트 포트로 접속을 한 것이에요.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 라우트 포트로 대부분 접속을 하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접속된 라우터 세션에서 접속된 호스트 네임을 확인하면은 프라이머리 MySQL 서버 MySQL 0번으로 지금 접속이 된 상태이고요. 여기서 라이트 작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와 테스트 테이블과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프라이머리 서버 MySQL 0번 서버로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어서 6447 라우터의 6447 포트 리드 온리 포트로 접속을 하게 돼서 다시 호스트 네임을 확인하시면은 현재 MySQL 1번 서버로 접속이 된 상태로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테스트 테이블을 확인하시면은 데이터도 똑같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역시 MySQL 2번 서버로 접속을 한 거죠. 2번 서버에 들어가서 테스트 테이블을 확인해서도 지금 0번 서버, 리드 라이트 서버에 입력된 데이터를 똑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지금 보여지는 거는 이제 0번 서버, 프라이머리 서버를 딜리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팟이 장애난 상황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고 치면은 프라이머리 서버가 장애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팟이 장애가 났다고 한 상태에서 다시 팟 상태를 확인하면은 자동적으로 0번 서버가 다시 이니셜라이션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멤버에 들어가서 나머지 멤버에 들어가서 그룹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2대밖에 안 남은 거죠. 동시에 지금의 프라이머리 서버, 리드 라이트 서버는 MySQL 1번으로 지금 페일오버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지금 라우터의 리드 라이트 포트로 접속을 한 거죠. 접속을 해서 이제 다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 접속도 이제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고요. 지금 프라이머리 서버는 MySQL 1번이라는 것도 역시 앞부분의 스테이트 값과 동일하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4, 5, 6번을 인서트 했죠. 그러면 다시 클러스터가 회복 이제 지금 이 과정 중에 아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리스타트하거나 그런 작업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 멤버가 자동적으로 추가가 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보시면은 지금 리드 라이트는 이제 fail over된 MySQL 1번이지만 아까 딜리트된 이제 팟은 MySQL 0번 서버이고 지금 상태는 이 0번 서버가 팟이 자동 재시작이 되고 이노디비 클러스터의 세컨더리 서버, 리드 온리 서버로 다시 조인했다는 걸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0번 서버 지금 리드 온리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 데이터 변경을 확인해 보면 네, 이제 최신의 데이터 이미 동기화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업 부분인데요. 보시면 백업 연 파일 설정 보시면 백업 to pv 연 파일에 정의된 부분은 kind 부분의 MySQL 백업이고 그다음에 백업 프로파일 명을 이제 PVC 해당된 연결된 PVC 프로파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정된 볼륨으로 백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MySQL 이 백업 오브젝트를 확인해 보면 이미 컴플리트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팟을 확인해 보면 이 덤프 팟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CI 백업 연 파일을 확인해 보면 아까 OCI 프로파일에 의해서 지금 백업할 거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파일을 어플라이 하면은 마찬가지로 MySQL 백업 오브젝트가 지금 러닝 상태에 있고요. 이게 완료되면 컴플리트 된 상태를 확인한 상태에서 OCI 부켓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들어가면은 금방 백업 데이터가 확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팟 보시면은 이제 OCI에 백업된 팟이랑 그다음에 볼륨 스토리지에 백업된 팟 두 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동 스케일링 되는 부분이에요. MySQL 인스턴스 개수를 3개에서 5개로 늘렸고 라우터를 이제 하나에서 2개로 늘린 상태에서 다시 염 파일을 어플라이를 했죠. 그다음에 이 클러스터 상태를 확인하시면은 자동적으로 멤버 2개가 추가가 됩니다. 팟을 확인해 보면 이제 다시 3번이랑 4번 두 팟이 추가가 되고요. 다음에 이 인스턴스에 들어가서 클러스터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구성은 이제 이미 3대에서 5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데모를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거의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은 뭐냐면 MySQL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MySQL InnoDB 클러스터를 관리하도록 설계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뉴얼리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작업을 굉장히 대폭 간소화하게끔 제공이 되어서 심플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InnoDB 클러스터의 가용성을 향상하게 된 부분이랑 그다음에 사용자에게 더 자연스러운 쿠버네티스 체험을 향상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프리-GA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테스트해 보실 분은 GitHub의 MySQL 오퍼레이터에 들어가시면 해당 가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ySQL 리플리케이션과 MHA를 통한 고가용성에 대해 소개할 락플레이스 이소라라고 합니다. 현재 채팅창에 띄어진 설문조사도 잊지 않고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MySQL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중화 구성인 리플리케이션과 MySQL 리플리케이션 구성에서 페일오버를 지원해주는 오픈소스인 MHA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웨비나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채팅창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목차에 보이는 것과 같이 MySQL 리플리케이션과 MH에 대해 소개드린 후 MH의 페일오버와 마스터 스위치 동작에 대해 테스트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MySQL 리플리케이션은 마스터 DB를 데이터를 다른 서버인 슬레이브 DB 서버로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DB 서버를 이중화하는 구성입니다. 마스터 서버의 데이터를 백업하는 기능이 아니라 마스터 서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슬레이브 서버로 동기화하는 구성으로 마스터 서버의 장애를 대비하거나 DB 리드 작업에 대한 부하 분산, DB 백업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MySQL 리플리케이션은 마스터 서버와 슬레이브 서버로 구성이 되며 마스터 서버에 대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얼터 등 데이터 수정을 수행한 후 바이너리 로그를 생성을 하고 슬레이브 서버는 마스터 서버로부터 바이너리 로그를 가져와서 릴레이 로그를 저장한 후 슬레이브 DB에 데이터로 반영하여 어싱크로너스하게 복제하는 리드 작업만 수행해야 하는 서버입니다. 리플리케이션의 장점으로는 셀렉트 쿼리를 슬레이브 서버로 보내 리드 작업에 대한 부하 분산이 가능하고 MySQL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스토리지 엔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슬레이브 서버는 실시간으로 마스터 서버와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있어서 마스터 서버의 장애 발생 시 슬레이브 서버의 데이터를 백업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슬레이브 서버에서 백업 수행 시 마스터 서버에 부하 없이 백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MySQL 리플리케이션의 단점으로는 자체적인 오토 페이로버가 불가능하여 마스터 장애 발생 시 슬레이브 서버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서버로 접속하던 커넥션들을 수동으로 슬레이브 서버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했던 마스터 서버 장애 복구 후에는 자동으로 리플리케이션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구성대로 원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동기화 작업 및 리플리케이션 구성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얼터 등 데이터 수정에 대한 쿼리는 마스터 서버에서만 수행이 가능하며 슬레이브 서버에서 데이터 변경이 일어난 경우에는 리플리케이션, 즉 동기화가 깨지게 됩니다. 동기화가 깨진 시점 이후로는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데이터 동기화 작업이 수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MySQL 리플리케이션 동기화 방법으로는 어싱크 방법과 세미싱크 방법이 있습니다. MySQL 리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어싱크 방식으로 동작이 되며 마스터는 슬레이브 서버에 로그가 전송이 됐는지 데이터가 변경이 됐는지 상태 체크를 하지 않고 마스터 서버 독단적으로 데이터가 처리됩니다. 세미싱크 방식은 마스터 서버에서 쿼리 수행 시 슬레이브 서버에서 릴레이 로그를 기록했다는 응답을 확인 후 결과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세미싱크는 슬레이브 서버로부터 릴레이 로그 기록 응답을 받은 후 마스터 서버에서 결과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어싱크 방식보다 성능 저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달드린 것과 같이 MySQL 리플리케이션의 경우 오토 페이로버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마스터 서버의 장애 발생 시 사람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MySQL 리플리케이션과 MHA2를 사용할 경우 사람의 개입 없이 마스터 서버의 장애 발생에 슬레이브 서버가 마스터 역할을 받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MHA 매니저가 MySQL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마스터 서버의 장애 발생 시에는 이를 감지하고 슬레이브 서버를 마스터 서버로 승격을 시키는데 서비스 IP인 VIP를 슬레이브 서버로 올려 기존 슬레이브 서버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페이로버 동작을 위해 약 1분 30초 정도 서비스 페이로버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MHA는 모니터링 서버로 운영되는 매니저와 각 마스터 슬레이브 DB에 설치되는 노드, 그리고 마스터 서버 장애 시 VIP 체인지 및 셧다운을 수행하는 커스텀 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HA 매니저는 MySQL 마스터 노드의 장애를 감지하고 장애 발생 시 페이로버를 수행하는 프로세스로 별도 모니터링 서버에서 동작이 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마스터 노드 서비스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해서 MH 매니저와 마스터 슬레이브 서버들 간에는 펜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MHA 노드는 각 마스터, 슬레이브 서버에 탑재되어 MHA의 페이로버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별도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고 장애 발생 시 MHA 매니저가 이 스크립트를 호출하여 페이로버 및 마스터 체인지를 수행합니다. MHA 커스텀 스크립트는 장애 시 마스터 서버의 강제 셧다운, VIP 체인지 등의 동작을 하는 스크립트들로 MHA 설치 시 샘플 스크립트가 제공되며 각 OS 환경에 맞추어서 컨피그 파일을 수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VIP는 마스터 노드의 라이트 업무용 IP로 마스터 노드 장애 시 MHA가 이를 후보 슬레이브로 페이로버를 수행하고 VIP를 페이로버된 마스터로 할당해 줍니다. 서버 OS 환경에서 이 VIP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MHA는 마스터, 슬레이브 서버에 설정된 VIP를 업, 다운 명령어를 수행하여
VIP 스위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응용 프로그램의 커넥션은 VIP의 라이트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MH에 의한 페일오버 후에도 변경된 마스터로 트랜지션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MH의 장점으로는 MySQL이 가지고 있는 기존 리플리케이션 이중화 구성에 추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마스터 서버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슬레이브가 마스터로 선택되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자동 페일오버 진행 후 페일백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 마스터 서버에서 데이터 이관 작업이 수동으로 필요하며 오픈소스로 비정상적인 동작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벤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리눅스 7 버전 이후에는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현재는 리눅스 7 버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서버를 통해서 MySQL 리플리케이션 구성에 MHA를 사용하여 오토 페일오버와 마스터 슬레이브 역할 체인지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CentOS 7 버전과 MySQL 버전 8.0.26 버전으로 환경을 구성하였고 1번 서버가 마스터, 2번 서버가 슬레이브, 3번 서버를 MHA 매니저 서버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192.168.12630 IP를 VIP로 설정을 하였고 현재 2번 서버가 슬레이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번 서버는 현재 MHA 프로세스가 떠 있는 상태이고 마스터 DB를 스탑하여서 VIP가 2번으로 결체가 되고 2번 슬레이브 서버가 마스터 서버로 승격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버의 MySQL 마스터 DB를 스탑해 보겠습니다. 현재 MySQL DB는 스탑이 되었고 현재 MHA는 페일오버 중에 있습니다. 페일오버가 완료되었고 슬레이브였던 2번 서버에서 슬레이브 상태를 체크하면 현재 마스터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슬레이브 정보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1번 서버에 있던 서비스 IP인 VIP는 2번 서버로 페일오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HA에서 페일오버가 된 후에는 MH 프로세스는 스탑이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후 1번 서버의 복구는 2번 서버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복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현재는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1번 서버를 슬레이브 서버로 구성 후에 마스터 스위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번 서버가 2번 서버의 슬레이브가 되었고, 마스터 스위치의 경우에는 MHA 프로세서가 스탑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스터 스위치 명령어를 사용하여 1번 서버에 VIP가 올라가고 마스터 DB가 되면 2번 서버는 다시 슬레이브가 되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컴플리트가 완료되었고 2번 서버에서 VIP를 확인 시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였던 2번 서버는 현재 슬레이브가 되었고 슬레이브였던 1번 서버는 현재 슬레이브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VIP는 다시 1번 서버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SQL 리플리케이션과 MH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부탁드리며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도 드리니 화면에 띄어진 QR코드를 통해 설문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